저희 오늘은 그 블렌디드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 사례 나눔을 주제로 압구정 중학교 김도현 선생님께서 귀한 수업 사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면 도현 선생님 시작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압구정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에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 서로 성장하는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가치의 가치라는 테마를 잡고 총 5개의 수업을 운영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러한 수업을 설계한 의도를 말씀을 드리고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이 노리코 교수라는 일본 교수가 쓴 대학에 가는 AI 그리고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은 2011년에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기 위해서 로봇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도로보군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수험생들과 경쟁을 했고 그 결과 전체 수험생 중에 상위 20%의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AI보다 성적이 낮은 80%의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역량을 키워야지만 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AI 요즘 인공지능 이런 게 화두로도 떠오르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업에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라는 말이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까지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독립된 단자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이자 또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불러일으킨 감각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또 차별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또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치와 역량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역량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무해함, 그리고 또 서로 연대하고 돌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저는 독서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을 높게 한 것은 언제나 문학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학생들 역시 독서를 통해서 그러한 가치의 가치가 심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가치의 가치 수업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국어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어과 중심으로 조금 수업을 설계를 해서 그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빼고 전체적인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나에서 출발을 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즉 친구, 그다음에 가족, 공동체, 그리고 비인간 동물. 요즘에는 또 동물을 비인간 동물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인간 동물과의 가치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책을 한 권씩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게 책을 읽을 때 있어서 또 원격 수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 5개의 프로젝트를 일단은 설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사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구 사랑 프로젝트, 세 번째로는 교실 차별 금지 약속 제정 프로젝트, 네 번째로는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 마지막으로는 동물권 인식 개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국어 1학년을 담당을 했을 때 이 수업을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성취 기준을 전부를 가지고 그 각 주제에 맞춰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업을 전개를 했는데요. 먼저 나의 사춘기 프로젝트는 이 책,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
계시면은 이 책을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친구 관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고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조금 넘길게요. 원격 수업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이제 읽혀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읽는 방법을 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 예측하며 읽기였어요. 그래서 예측하며 어떻게 학생들이 읽고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원격 수업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주고 학생들이 읽기 전에 이러이러한 예측에 대해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랑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오히려 등교 수업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수업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등교 수업 때는 한번 예측해봐 이러고 끝났을 텐데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예측한 것에 대한 대답을 다음 수업 시간에 캡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대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반 대답뿐만이 아닌 다른 반 대답도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서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읽고 그다음에 에세이 쓰는 것이 수업의 또 성취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또 등교 수업이랑 병행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은 학생들이랑 이제 비율을 사춘기를 비유를 먼저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학생들이 비유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살얼음판에 서 있는 것 같다. 혹은 나는 도둑 고양이가 된 마냥 계속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고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춘기를 좀 비유를 하고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나누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랑 또 미술 교과랑 융합을 해서 이렇게 자기의 사춘기에 대해서 좀 그림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사랑 프로젝트라고 해서 캠페인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야 너는 나에게 땡땡이다 라는 친구 사랑 캠페인 문구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아시는 패들렛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 친구가 어떤 문구를 이제 썼는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서 의미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친구는 젠가이다. 왜냐하면 젠가처럼 잘 쌓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비유를 한 친구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야 너는 나에게 떡볶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거든. 뭐 이런 재밌는 비유를 한 친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는 교실 차별금지 약속 제정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것의 성취 기준은 이제 요약하면서 읽고 이제 토의하는 그런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했고 이 책도 되게 쉽고 그다음에 만화랑 그다음에 옆에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었고 초등학교에서도 아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서 또 읽어야 되는데 또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이제 구글 설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 챕터를 전부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챕터를 몇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해서 그 선택에 맞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구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모도 금메달감이네요. 이 챕터를 선택하면 구글 설문지 내에서 그 챕터에 따른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문지를 구성을 했고 학생들이 중요한 문장 3개를 적고 100자 내외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독서를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의견과 근거를 이제 패들렛에서 받았고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토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토의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인데요. 주장 그리고 근거 내가 제출할 차별금지 약속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1인 1역을 정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지 말자라는 주장을 했고
그 근거로 그 1인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가 아니라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1인 1력을 나누자 이런 근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댓글로 학생들이 친구들이 이제 토의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가 각각의 능력에 1인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었는데 이 친구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글 토의를 진행을 했고 학생들이 이제 그 성별, 인종, 직업, 장애에 따라 각각의 이제 모둠별로 이제 만든 하나의 페이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모둠 문장에서 토의를 진행을 하고 그 모둠에서 제출한 차별금지 약속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각 모둠의 나눔이들이 이렇게 이 공용 그 페이지에 와가지고 직접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1반부터 6반까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갈등을 다룬 소설을 읽는 것이 성취 기준이었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또 면담하는 성취 기준이랑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인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건 워낙 작년, 재작년 베스트셀러여서 아시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인트의 컨셉이 뭐냐면은 가상의 미래 공간인데 그 자식이 부모를 직접 인터뷰를 해서 고르는 그런 설정이에요. 되게 재밌고 또 참신한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자식이 부모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부모를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풀어나갔고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고 학생들도 그거에 따라 가족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인터뷰를 하는 왜냐하면 면담하기가 성취 기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을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구글 설문지로 할까 하다가 너무 똑같이 구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밴드 프로젝트를 했어요. 집콕 독서 챌린지라고. 저희는 이제 국어과 밴드를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전교생이, 그러니까 1학년 전교생이 지금 들어와 있는 국어과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왜 그 재작년에 그 덕분에 챌린지 해가지고 이런 손모양을 찍어서 덕분에 챌린지 하고 그다음에 자기 뒤를 이을 2명을 이제 태그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그런 챌린지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집콕 독서 챌린지.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고 내가 왜 이 페이지가 인상 깊었는지 간단하게 느낀 점을 쓰고 그리고 자기 뒤에 이을 타자 2명을 이제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자기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과 그리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올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릴 2명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이 또 너무 친한 친구만 하면 안 되니까 한 명은 무조건 자기 뒷번호 그리고 한 명은 전교생 중에 아무나 이렇게 찝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다 엑셀표로 정리해가지고 올렸어요. 누구누가 찍었는지. 그래서 이거 좀 피곤하기는 했었는데 열흘 동안 이제 그 분량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이 집콕 독서 챌린지를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찍을 때 되게 인스타 감성샷처럼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했더니 되게 예쁘게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소품 같은 것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쁘게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그다음에 북마크 이런 것도 붙여가지고 올리고 느낀 점도 저는 2줄만 써도 돼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전교생이 보는 공간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느낀 점까지 작성을 해서 다음 타자도 짚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렇게 자기가 지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그 학생한테 직접 다 연락을 해가지고 무조건 다 참여하도록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도 또 연락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저는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선생님 또 이거 다음에 또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또 어쨌든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독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격 수업 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되게 학생들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굿즈를 또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굿즈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책과 관련된 굿즈, 그 자석 책갈피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표지를 넣었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 책에 인상 깊은 구절, 명대사를 하나씩 또 투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뽑은 구절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곳은 아주 거대한 미래인지도 모른다. 내가 선택한 색깔로 칠하는 미래. 이런 문구를 가지고 넣었고 그다음에 그 작가님과 제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인증샷까지 찍어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패들렛에다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먼저 학생들이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그 제출했던 설문 중에서 제가 마음대로 4가지 질문을 선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준 거고요. 전부 다 이렇게 쓰게 했고, 그리고 이 질문들은 자신이 이제 면담을 할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요?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혹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이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거 구글 문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그 질문인데요. 어머니를 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낳으시면서 뭐 일을 그만두신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신지, 또 부모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은 되게 뭉클한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이 학생의 엄마가 되어서 혹은 아빠가 되어서 질문을 받는다면 되게 좀 뭉클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가족에 대해서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거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두가 정말 빠짐없이 다 제출을 했고, 그리고 면담 보고서를 나중에 또 작성을 했는데, 그 엄마들 혹은 아빠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감동 깊었다, 또 새로우면서 또 짠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따로 연락 오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요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식과 이제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이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혹은 아빠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걸어온 삶에 좀 주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평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 동물권 인식 개선 프로젝트는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인데, 또 요즘엔 동물권이라는 게 또 개념이 부상하면서 이 동물권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물권은 이제 더 이상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 사회에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곧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동물이 가장 약자로서 또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도나 해러웨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은 소중한 타자성을 교육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든 존재를 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업을 계획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들은 그 참고 도서 목록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주었던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이제 등교가 중지가 되는 바람에 원래는 이 책꾸러미를 실제로 학생들과 학교에서 읽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쭉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생들한테 참고 도서 목록으로 보여주고 그 몇 가지 책 소개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 학생들이 참고를 하게끔 했고요. 동물권 먼저 사전 인식 조사를 쭉 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아이고. 무슨 소리가. 네. 한 사람이라도 행동을 바꾸는 것은 느린 속도로나마 점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점점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한 건데요. PBL 기법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권 관련 연설을 이제 하게 됐는데 당신은 연예기획사의 직원이고 평소 동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당신의 기획사 소속 유명 배우 혹은 아이돌이 카라는 동물권 단체 이름이거든요. 동물 카라의 의뢰를 받아서 동물권 관련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장이 당신에게 연설 원고 초안을 써오라고 지시를 했고 심지어 이 배우 혹은 아이돌은 당신의 최애다. 그래서 정말 임무를 잘 달성해야 하고 왜냐하면 당신의 승진과 그 최애 스타의 평판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했고 동물권을 주제로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거는 반별로 공유를 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를 했고,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내용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는 반별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다른 친구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한 친구들을 참고를 해 가면서 이렇게 수정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그 동물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세부 주제는 이제 각자 정해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제가 많이 겹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채식 관련해서 썼고 이 친구는 동물식품 생산 과정의 폭력성 뭐 예를 들어 송아지 고기 생산 과정이랄지 푸아그라 생산 과정이랄지 이거의 폭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되게 다양한 그런 동물원에 관해서 쓴 친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주제를 잡았고 오히려 이렇게 공유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저 친구랑 똑같은 주제를 하면 왠지 내가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겹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구글 문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또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평가서 스스로 한번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고쳐보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이제 했고 동료 피드백,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진 않았지만 서로의 것을 좀 참조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 나가면서 이제 완성을 해 나가니까 되게 완성도 있는 글을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써 나가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한테 이 동물권 표지 그림을 좀 그려달라라고 의뢰를 했더니 이런 예쁜 그림을 또 그려줘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책 표지를 제작하는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책 표지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상반기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매체 관련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이런 소셜 딜레마,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학생들이랑 같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상의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따른 적이 있나요? 알고리즘을 따라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던졌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쭉 읽고 참고 도서 목록이고요. 저희 학교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누워서 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학습지를 적고 제가 옆에 피드백을 준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알로라고 혹시 써보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알로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개요를 만들었어요. 카드뉴스를 이제 옆에 뒷받침할 자료랑 같이 해가지고 묶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개요를 만들었고 이것 또한 학생들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반별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잘한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만들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주제가 그렇게 겹치지는 않았고요. 뭐 광고에 대한 마케팅, SNS 마케팅, 광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학생들, 뭐 가짜 뉴스 혹은 확증 편향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고 그 주제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읽었던 책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카드 뉴스를 이제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지금 다 올린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했고 실제로 학생들이 다 만들어서 올린 그런 것을 캡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없는 친구들은 국어과 밴드가 있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거기에다가도 올려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이 카드 뉴스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SNS 마케팅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에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템플릿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몇 번 알려주니까 알아서 너무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되게 학생들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출처도 반드시 밝히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걸 쭉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나 봐요, 시간이.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제가 한 것 중에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좀 스킵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들었고요. 그게 선생님이 1년 동안 한 건가요? 아니면 한 학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 동물권까지는 2020년에 한 거고요. 2021년 이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 교육 과정을 예. 1년 동안 한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네, 1년 동안. 1년 동안 1학년 대상으로 몇 학급이나 진행이 되죠? 6학급이요. 6학급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스킵해가지고 한 거를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1학년 성취 기준을 문법을 제외한 모든 1학년 성취 기준을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주제별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의 사춘기는 비유와 상징, 그다음에 독자에게 감동의 즐거움을 글을 쓴다. 친구 사랑 프로젝트는 뭐 내용을 예측하며 읽고 뭐 배려하는 말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제별로 내가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 주제를 할 수 있지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중학교 국어가 몇 단이죠? 중학교가 1학년은 3단이요. 저희 학교는 3단. 그래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못 킨 점 양해 네네,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수업 굉장히 그 학생들의 참여 수업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려면 2월 달에 집중 연수 기간에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단원이 이제 정해질 때마다 하셨나요? 여러 선생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학교가 좀 작아서 저 혼자 1학년 수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2월 달에 다 계획을 한 거긴 한데 저 혼자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협의가 잘 돼서 6월에 이렇게 나와야지만 수업이 가능한데, 오, 정말 부러웠거든요.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작은 학교에 근무해보지 못해서 저도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이 많아서 하려고 하면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맞아요. 정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짧은 어떤 단원에서 한 4시간만 프로젝트로 해도 아이들은 정말 일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구성해 가니까 훨씬 참여도도 높고 협업도 잘 돼서 좋은 것 같고 선생님이 정말 알차게 준비를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양식을 혹시 조금 참고하고 싶은데 나중에 채팅방에 올려줄 수 있나요? 네네네. 이 어떤 네. 양식, 이 양식 말씀이신가요?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도덕과인데요. 국어과니까 뭐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알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 쓴 양식들 또는 네네. 뭐 있더라? 아까 보니까 무슨 자기 평가서는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저런 양식들 좀 주시면 좀 네네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잘입니다. 네. 저도 올해는 다른 선생님이랑
두 명이서 같이 수업을 운영을 했어요. 1학년 때는 저 혼자 했는데 2학년은 4단이기 때문에 제가 3단위를 하고 다른 선생님이 1단위 하셔가지고 1실수를 하셔가지고 저도 1학년 때처럼 다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지는 못했고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는 한 10차시에 걸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 다큐멘터리 보는 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수업 직후에는 수업이 잘 안 돼요. 애들이 자꾸 뭐 보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집중 안 될 때 이렇게 이런 모둠별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에 1시간짜리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읽는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학습지 간단하게 쓰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애들 이렇게 달래면서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도 그 중학교 2학년부터는 시험이 중간, 기말 다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전후로 어떻게 이 수업을 배치를 할지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하면 학생들이 또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또 시험이랑 좀 멀리 떨어뜨려서 좀 배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제가 지금 여기 담지는 않았는데 2학기 때는 기후위기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발표하는 방법이랄지 이론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읽고 이제 발표하는 글에 대한 그런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에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업은 또 시험 직전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 맞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 게 학교에 그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 아까 잠깐 소개하실 때 미술과랑도 융합 수업을 아, 하셨다 네네네. 그랬나요? 네네네.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책 표지 그리고 어차피 이제 책이 출간될 때 아이들이 자기 작품이 올라오면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거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네네, 요거, 예. 나의 사춘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융합 수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원래 사춘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부터 협의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작년부터 선생님이 사춘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하셨고 나의 사춘기는 뭐뭐뭐다 이런 멘트를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춘기는 까치밥이다 이런 멘트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국어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제가 국어과에서 가지고 갈게요. 제가 비유와 상징 수업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갈게요. 라고 하니까 미술 선생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이 더 이제 보충이 되니까 그 1시간 동안 더 작품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떤 수업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그리고 그거랑 국어과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쓰지 않았는데 지금 아까 친구랑 같이 했던 친구 캠페인, 친구 사랑 문구 캠페인 이거는 또 가정과랑 연결을 처음에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가정과에서도 친구 관계에 대한 그런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정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걸 만들고 가정 시간에 실제로 그 퓨어를 이제 만드는 그 크레파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퓨어를 만드는 그런 수업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가정 선생님 수업을 딱 할 때쯤 갑자기 또 코로나 확진 때문에 등교 중지가 돼서 그것까지는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근데 이 수업을 할 때 어쨌든 가정 수업이랑 또 그 일부러 시기를 맞게 해서 저가 수업을 할 때 가정 시간에도 친구 관계 뭐 사춘기 이런 수업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 중에 수행평가 반영한 거 있어요, 혹시? 이거 다 반영을 했어요. 평가 다 반영한 거예요? 예.
미술과도 미술에서 하셨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 연초에 교육계획서에 탑재가 하신 거죠. 네네네. 교육계획서에 네. 올릴 때 이건 수행에 넣겠다. 그리고 요 내용을 넣겠다고 하시고 결제를 틱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아, 거랑 융합은 그 아, 미처 올리진 못했었는데 제가 네.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서에 다 올리긴 했습니다. 네. 제가 진짜 다른 선생님도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물어보면 그 선생님 되게 수고하셨는데 그 애들이 발표할 때 그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한참 사춘기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 이제 뭐 그 분위기가 좀 선생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좀 애로사항이는지 막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땠어요? 그쵸. 아무래도 1학년이라서 그런지 음, 그리고 2020년 1학년은 이제 코로나 음, 때문에 등교를 많이 안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원격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졌던 학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열심히 참여하고 잘 모르니까 서로 서로 예,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시간 제한은 따로 두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어땠어요? 이렇게 발표하려면 네네. 발표 시간을 이제 한 단위, 3단위 이렇게 다 이렇게 안배를 하셨을 텐데 애들이 뭐 준비하고 나가라 하면 머뭇거리거나 이러면 이게 늘어질 수가 있었을 텐데 아, 이거를 이 음, 쌍방향으로 이렇게 음. 발표를 한 적은 없었고 아, 등교 네. 시간에는 네.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서 중간에 발표 어디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했는지 애들이. 발표? 어, 어. 학생들이 직접 마이크를 켜고 발표한 거는 없었고, 이거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였고, 또 아,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토의도 이제 아, 자기들끼리 한 거였고, 반 전체에 대해서는 한 거는 아니어가지고, 아, 네네네.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잘했습니다. 제가 2학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2021학년도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발표 수업을 할 때는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5분 복습 말하기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차시에 배웠던 내용을 그 학생마다 지정을 해주고 5분 동안 이제 복습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것도 수행평가에 넣었는데 수행평가에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는 같은 국어과라서 선생님이 그 네. 설명하신 것 중에서 그 밴드에 아이들이 그 독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집콕 독서 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걸 처음에 어떻게 의도하게 되셨는지 하고 전교생이 다 이걸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아이들이 처음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의도라든가 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잘 받아들였는지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저는 책을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제가 읽는 영상도 직접 다 찍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책 소개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책이 재밌는지 막 알려주고, 그리고 덕분에 챌린지가 한참 유행했을 때라서, 얘들아, 우리도 덕분에 챌린지처럼 집콕독서 챌린지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를 좀 형성하는 그런 내용을 앞에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책을 선생님이 선정해 주시고 소개를 하고 영상도 하면서 그 책을 그럼 전교생이 다 같이 읽는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그 친구를 지목을 하도록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내 친구가 자기를 지목했는데 또 안 어울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런 것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음. 저도 제 예상보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반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다른 반 친구를 또 지목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말씀하신 이거는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행평가 이외의 활동으로 구성을 하신 걸까요? 이 독서 과정 자체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수업의 프로젝트 목표가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 위에 작품을 감상하고 또 성찰하고 면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면담하기는 수행평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면담하기가 어딨지? 네. 지금 이렇게 면담 질문 작성하고 영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서 쓰는 거. 네, 이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인데 선생님 강의 감독 잘 들었다고 감동적으로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책 네. 목록은 사서와 협력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뽑아냈는지 목록을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쌤의 네. 질문. 아니요. 그 책 목록은 제가 그냥 평소에 읽은 책 아니면은 또 찾아보고 이렇게 했고요. 사서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도서관에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선생님들 질문 되게 많으실 텐데 저도 오늘 막 들으면서 너무 흥미로워서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매우 충실하게 진행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경험한 기간이 짧아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저희가 이제 미래 교육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온라인 수업을 충실하게 하신 걸로 보여서요. 이런 병행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간은 짧지만 어떤 생각을 현재 물론 앞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미래교육 관점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분명히 낙오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본 학력을 생각하면 사실 온라인 수업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취하고 싶은데 당연히 장점도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반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점이 좀 해결이 된다면, 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도 장점이 많은 수업이라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전 지금 초등학교에서 6학년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 목록을 보니까 되게 익숙한 책들, 막 체리, 새우, 페인트 이런 거 다 6학년 쯤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되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신 거를 저도 이제 내년에 또 9학년을 하게 되면 적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신 게 보이셔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100몇 명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거 체크해가면서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속으로 드는 거예요. 20명도 힘든데 저 120명 어떻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약간 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저희도 초등학교에서도 막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런 활동을 프로젝트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제 독서 수업이 제가 어려웠던 점은 읽기 전과 후는 뭔가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뭔가 되게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단 안 읽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과제도 열심히 해오고 잘해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이끌어 가셨는지, 그러니까 촉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좀 잘 읽은 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동기부여를 하셨는지 그런 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 온라인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안 읽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을 도서관에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읽히면은 안 읽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책 읽을 때만
정말 나와서 등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독서 수업 진행할 때는 무조건 책 읽는 과정은 다 이제 도서관에서 수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글 설문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어디 갔죠?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읽었으면은 매 차시마다 구글 설문지를 주고 대답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쓰지 않으면은 수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시면 153개, 막 150개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 전교생이 150명이 조금 넘는데 이걸 다 제출할 때까지 다 연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방향이라서 조금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단방향이라서 제가 수업 영상을 찍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대답이 쭉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캡처를 다 했어요. 좋은 대답 같은 경우는 캡처를 다 해서 다음 영상을 찍을 때 학생들한테 다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자기가 쓴 대답이 올라오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항상 저한테 그 하고 싶은 말 쓰라고 했었는데 자기 대답을 이렇게 소개시켜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그 반응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잘 쓴 대답을 보기 때문에 아 나도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점 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대답의 길이가 좀 늘어나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공유를 하는 거, 잘 쓴 대답, 잘 쓴 그런 뭐랄까 답변 이런 것들 좀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 오프라인 이제 등교 수업을 하실 때도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책을 읽는 시간도 주신 거죠. 그러면은 네네네. 네. 뭔가 저는 항상 반대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온라인 과제로 이제 책을 읽어오는 게 시간이 절약된다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같이 읽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책을 준비를 해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원통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무조건 다 읽도록 그래서 권장 분량을 좀 정해줬어요. 이때 4차시에 걸쳐서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4차시에 걸쳐가지고 읽도록 했는데 오늘은 몇 쪽까지 읽으면 좋아 이렇게 권장 분량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매번 이렇게 학습지를 좀 쓰게 했고요. 그리고 또 피드백을 주니까 확실히 좀 잘 쓰더라고요. 다 읽고 이렇게 만약 구글로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타자로 쳐가지고 했을 텐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 오프라인의 장점이 또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이 이게 의자가 이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의자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물론 다른 좌석은 다 앉아 있는 게 많지만 이런 약간 특별 좌석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프로젝트 해오시는 걸 보면 정말 부지런하게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점검해 주시는데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22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 많은 사실 학생- 많아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수업을 하고 받잖아요. 2반 애들이 책을 읽을 때 1반 거를 하면 돼요. 부지런하게. 네, 그러면은 따로 제가 그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쓰고 멋있어. 있으니까 애들도 방해가 저를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자기들도 막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너네가 지금 읽고 있는 거 다 내가 피드백 해주고 있어 하면은 애들이 또 열심히 쓰고 읽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피드백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이시다 하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한데 여기에 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보면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 핵심 역량이 NCS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에요? 아니면 어떤 핵심 역량인가요? 네네네. 막 국어과 교육과정에 있는 핵심 아, 역량입니다. 그거 네, 가져오신 거죠? 여기까지. 네. 오케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교육 목표는 뭐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학생들이 매체를 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학생들이 너무 유튜브의 말을 맹신하고 또 자기의 의견이 아닌데 유튜버들이 좀 잘못 떠드는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의 의견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야말로 리터러시, 문해력 능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 이런 걸 믿지 말고, 그다음에 미디어에서 그 양산하고 있는 그런 차별, 혐오 이런 표현들을 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능력 이런 걸 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업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혹시 그 발표하신 PPT 자료가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저기 손윤 선생님께 보내드리면은 될까요? 네, 공유가 감사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단톡방에 선생님들 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그럼 공유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파일이 잠시만요. 이게 개인정보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는 정리하셔가지고. 배포용 파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요긴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음. 먼저 하세요, 선생님. 아니, 아닙니다. 예. 선생님 너무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제동행 독서를 한 학기에 1권, 2권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팀 모아가지고 하는데도 책 읽는 게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게 업무도 있고 뭐 수업 준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됐는데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같이 그 책을 읽으신 거잖아요. 다 참고 도서까지 다 읽으신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 좋았겠지만 참고도서는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저도 참고도서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같이 읽는 책은 다 도서관에 1인 1책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학급당 25권만 딱 구비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돌려서 돌려가면서. 네. 네. 너무 부지런하시고,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피드백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 힘내기도 하고, 또 방향을 또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소감문을 보고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전부 다 많은 의견이 선생님하고 할 때는 수동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도적으로 수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독서 교육은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의 재산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국어 선생님들은 다 독서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독서 시간이 따로 없어요. 없어요? 예. 교육과정에 독서 시간이 따로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걸 국어과 국어 시간에 수업을 네. 떼가지고 다른 학교는 떼어서 이제 독서 수업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 독후 활동한 이 자료들을 아이들이 어떤 보관함이 따로 있나요? 개인별? 온라인으로 했던 거는 다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네, 왜냐면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인스타에 안 지우고 이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네, 프로젝트 독립 수업은 아이들. 네,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선생님, 네. 그 구글 설문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아까 이렇게 얼핏 보니까 학생별로 받으신 게 아니라 질문별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이들이 아, 보낼 때는 학번대로 보내죠? 네, 보낼 때는 학번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설문 결과에 정리한 거라서 네. 너무 짜임새 있는 수업 설계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한 가지만 더요, 선생님. 네네. 이런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한 몇 시간쯤 할애를 하시나요? 네? 학생들한테 이런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잖아요. 네네네. 주제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쯤 활용하셨나요? 대부분 10차시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10차시. 지금 네. 3시간이라고 그랬죠, 주당? 네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하시네요. 그죠? 네, 한 달, 2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써 있나? 대부분 한두 달 정도로 했던 것 같네요. 한두 달 사춘기는 정도. 4, 6월 했고 한두 달, 네, 한두 달씩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사례 나눔은 선생님 강의도 너무 좋았지만 또 선생님들이 또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또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수업사례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물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그럼 그게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제가 아무래도 6학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네. 중입을 하고 나서 요즘에 교육과정이 너무 훅훅 바뀌어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프로젝트 하나 하실 때 한 달 반? 한 달?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막 교과서로 국어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짜서 막 하고 1학년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제가 약간 너무 잘 몰라가지고, 예. 네네네.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과서 없이 했고, 여기에 다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요약하며 읽기, 그 교실 차별금지학습 제정 프로젝트 요약하며 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며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여기 판단하며 듣기, 토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실제 활동은 교과서 없이 이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선생님 소감 나누기 전에 잠시 혜진 선생님 오늘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 이렇게 말씀 좀 들려봐도 될까요? 네. 너무 약간 조금 아직 좋은 소식은 사실 아니고 그냥 연구를 한 걸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사실 이제 연구회에서 발표하고 같이 선생님들한테 좀 배우고 나서 좀 이걸 진짜 학교 수업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미래엔에서 하는 이제 연구 보고서를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수상을 떠나서 그냥 같이 연구회 선생님들 또 메타버스 관련된 되게 궁금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올 한 해 좀 적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선생님들께 약간 공유 드리면서 좋아요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살짝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급하게 그냥 바로 부탁드렸는데도 바로 이렇게 또 해주시고 너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그 예전에 같이 이제 발표한 이유림 선생님 거가 여기 있어요. 서울 역삼초등학교. 그래서 제가 단체 톡방에 올려놨는데 이제 어,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랑 메이커 교육을 융합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스를 좀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1년 동안 이제 모토를 삼고 한번 그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살짝 소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메타버스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내용도 다 정리가 돼 있어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계획하게 된 게 연구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저의 약간 연구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그 알파 세대 친구들이에요. 요즘 막 MZ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는 Z 세대인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는 알파 세대예요. 되게 세대가 훅훅 바뀌면서, 이 친구들이 가진 특성에 맞는 좀 교육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 계획에 이제 알파 세대 학생들의 특징을 반영한 이제 메타버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되게 다양한 도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내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메타버스 도구를 웬만한 건 다 경험을 제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한 4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해서 뭐 친환경 생태 도시를 학생들이랑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기에 뭐 국어, 사회, 미술 다 융합이 돼 있고요. 여기 QR코드도 다 돼 있어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직접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겟더타운으로 뭐 방탈출 같은 거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한번 수업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AR 증강현실로 이제 만든 거 직접 보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팟이라고 이제 그때 단체 톡방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3D 버전의 겟더타운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학급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선생님들 되게 관심은 많으신데 사례가 되게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생님들한테 자료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단체 톡방에 메일 주소 올려주신 거를 제가 종합해서 이번 주 내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날 도움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아요 누르려면 회원가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기프티콘을 주더라고요. 기프티콘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우시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수상하셨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연구고 지금 딱 되게 필요한 연구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쌤 설명 들으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포럼이 준비되어 있으니 선생님들도 함께 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 서희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소개해 주신 기업체 대표님이 오셔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으로 또 수업사를 나눔을 해주셔요. 그 주에도 꼭 많이 참석하셔서 또 좋은 시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리 선생님 바로 미래엔 가입하셨다고. 너무 잘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이렇게 계속하셔서 또 좋은 거 계속 주시면 아마 선생님들 더 계속 많이 서로 나눠주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도연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수업 사례 나눔해 주셨는데요. 소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또 연구회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또 도연 선생님은 연구하신 거 이거 말고도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에듀테크 선도단에서도 되게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조만간에 또 이렇게 연구하신 너무나 좋은 연구가 많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자주 와서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AI 융합 교육회 손윤아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저도 꼭 가입하겠다고 그러고서는 항상 이제 뭔가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왔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선도 교사단 이번에 하면서 손윤아 선생님한테 그 강의 요청을 드려서 그 AI 윤리를 주제로 저희 그 팀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퀄리티가 엄청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네, 선생님, 저 공유를 그거 드리도록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 저희,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너무 듣고 싶었어요. 2월 달에 지금 2월 일단은 둘째 주까지인가가 있어요. 2월 달에 한번 시간 내서 그럼 한번 해주시죠. 제가 2월이나 또 같이 3월에. 연구한 거라서 이게 네, 한번 네, 다음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네네. 네,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들이 오늘 질문하고 막 서로 토의토를 많이 해주시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이라든가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음 주에도 많이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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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